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품격 있는 정치 고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총선 출마하시는데 선언은 이미 하셨고 해남, 완도, 진도 이 지역으로 가시는데 그쪽은 고향은 아니시죠? 제 고향이죠. 아, 고향이십니까? 예. 예.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이제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예. 거기에서 당선되면 한 번 더 큰 것을 예. 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당선되면 더 큰 것을 예. 더 큰 것이라는 거는 대통령밖에 글쎄요. 더 있습니까? 그건 뭐 제가 지금 얘기하기는 거시기하고. 그래요. 정동영, 천정배, 추미애, 전병헌, 신계륜, 전병헌 이렇게 해서 뭐 박지원 원장님 포함해서 그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당 내 기류가 좀 어떻습니까? 당 안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거? 어떻게 됐든 보이 소리 들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아, 보이스로 들으니까. 아, 저는 예, 농사를 지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권리가 있고 당에서는 아직 공천 룰 같은 것이 안 나왔지만은 당이 정하는 대로 해야죠. 그런 공천 경쟁을 하면 그렇죠. 된다. 예. 예, 당이 정하는 대로 해야죠. 그러나 지금 현재 지금 거론하신 분들하고는 전혀 뭐 어떤 얘기해 교류나-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교류한 적도 없고 정동영 저는 천정배. 농사를 지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음, 민주당 현역 의원 그 누구보다도 예, 가장 활발하게 대여 투쟁도 하고 예, 당의 쓴소리도 하고 예. 할 말을 하고 있다. 특히 오히려 저는, 영 보이들이 잘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특히 저는 네. 정치권에 우리 민주당의 매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매기 역할을 우리 하고 있다? 의원들이 이 국민과 소통을 즉 지역 관리를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한두 달 사이에 지금까지 6,500명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를 찾아가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예, 조금 더 민주당 의원들이 더 노력하고 국민과 더 소통하고 그리고 정책적 면에서나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서 더 강하게 투쟁을 해야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매기 그래서 저는 그런 농사를 지었고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자부합니다. 민주당에서 매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현역 의원들은 미꾸라지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더 열심히 해야죠. 예, 미꾸라지가 더 튼튼하게 되려고 매기를 풀어놓잖아요. 그렇죠. 보통. 예. 그러니까 지금 나를 풀어놨죠 이미.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상황은 미꾸라지들이 좀 약한 미꾸라지들이 있는 상황. 제가 뭐 그분들은 미꾸라지다, 또 약하다 예. 이런 걸 하기 전에 예, 국민이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죽을 쓰고 있는데 민주당은 밥이라도 해서 해야 되는데 죽보다도 더 못하고 있지 않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어렵다. 또 오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예, 오늘 당장 투표를 하면 국민의힘이 더 높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의원들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더 노력을 해야죠. 그러한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 저는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도 수도권이 더 어렵습니까? 민주당.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제 고향, 제가 목포에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불과 30분 차이지만은 해남 같은 것은 목포하고 붙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선 고향을 좀 아우르고 있고 또 방송 활동, 강연 활동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광주교육청 조청 청소년 정치학교 강연하고 해남을 갔고 또 이번 주 일요일도
기독교 장로회 광주 중앙교회에서 8.15 경축 초청 강연이 있으니까 예. 가기 때문에 또 금요일 날 밤에 완도로 가서 토 일 아침까지 있고 광주를 오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수도권이 어쩌다 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만 알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혁신위는 거의 흐지부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부처포테콘을 내려놔라. 그 굉장히 염려했던 소위 명략 해동에서 어깨동무하고 나와라. 분당 운운하는 분열 운운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한 그러한 혁신의 공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노인 폄하 발언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신우이 되신다는 분의 미국 글을 보면은 굉장히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또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가는 것이 좋다.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좋다? 그렇죠. 혁신위원장으로서. 혁신위는 뭐 한 8월 중순 말까지만 하고 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기다리지 말아야 된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책임 정치예요. 국민들이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는 따끔하게 경고와 함께 잘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해임을 시키든 안 그러면은 이 원장 스스로 자퇴를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혁신위원장이 바라는 민주당의 혁신이다. 그러나 혁신위원들은 저는 8월 말보다는 그래도 혁신위원장이 지금까지 딱 보면은요. 혁신위원장은 사퇴를 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혁신위원장들이 그렇게 뭐 프레시하고 어떤 분들이 와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역대 정당사를 보면은 혁신위원장으로 성공하신 분이 박근혜, 김종인. 그렇죠. 두 분이 성공을 했다고요. 역시 정치를 아는 사람이 후임 혁신위원장이 돼가지고 민주당의 혁신은 계속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혁신위원장이 사퇴하고 난 다음에 그런 비판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어쩌면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꼬리자르기다. 혁신위가 그러면 꼬리 아니라 몸통이라도 잘라야죠. 몸통이라도 잘라야 된다. 몸통이 혁신위원장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혁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8월 뭐 말까지인가 뭐 언제까지 혁신위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자기 집 연탄 불 꺼졌는데 자기 집 에어컨 고장 났는데 나무 집 연탄 불 나무 집 에어컨 걱정한다고요. 자기들 혁신위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냉장고에 넣어놨나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것은 계속 혁신해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혁신위가 8월 말로 종식시킬 게 아니라 좋은 혁신위원장을 특히 정치적 경험을 가진 그런 분들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셔서 민주당의 혁신은 계속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수도권에서도 힘들 것 같다. 그 위기설 그 안에 그 핵심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위기설이잖아요. 이거를 타개하지 않고 어떻게 혁신이 될까요? 저는 며칠 전부터 민주당의 8월은 폭염보다 더 폭염이다. 첫째 19명의 돈봉투 의원들이 실명으로 공개되고 있잖아요. 아직 세분이 안 됐지만은 된다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과 그 가족사, 가정사. 세 번째가 이재명 대표 8월 구속영장 청구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겁게 오고 있는데 이걸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최대 혁신은
단결이고 강한 민주당에 대해서 싸울 건 싸워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김대중 해고록을 우리 민주당원들은 다 읽어라. 그래서 그 김대중이 되자. 김대중은 어떻게 그 고난과 탄압을 극복하고 승리를 했는가.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은 그런 위기이지만은 예. 저는 감 september 9월이 오면 길이 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월이 오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죠. 어떻게? 정기국회가 열리면은 예. 검찰의 칼이 그렇게 춤출 수 없습니다. 무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 19명의 우리 국회의원들 윤관석 의원은 구속돼 있고 예. 전부 부인하고 있지만은 그 실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검찰발 기사로 나오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추석 밥상에 뭔가 영장 청구를 해가지고 그걸로 말을 만들 것이다. 그 이야기만 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은 검찰 시나리오에 예. 어떻게 우리 민주당이 따라가냐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만 예. 하더라도 이화영 부지사니 뭐 백현동이니 예. 직접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한 설설설이지. 예. 이러한 것을 두고 검찰이 우리를 옥박질러 오는 것을 지금 19명의 국회의원들도 절대 자기는 아니다 라고 하지만은 국민들은 지금 믿고 있다고요. 영장 청구를 해오면 그냥 정면 돌파를 해버려서 실질 심사를 받아버리는 것. 아니 글쎄요. 어떻게 됐든 예. 어떻게 됐든 검찰이 지금 현재 그렇게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데 정치적 탄압의 목적으로 영장 청구를 하게 둬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이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예.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민주당은 단결해서 싸워라 이거죠. 싸우지 않으면 지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돈봉투 의원들이 발각되면은 그대로 움직여야죠. 검찰에 수능해야죠. 지금 저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구속하고 예. 박영수 특검 구속하고 윤관석 의원 구속을 하는 것을 보면은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돼요. 예. 민주당으로 향하는 검찰의 칼을 잘 분석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마지막으로 이 잼버리 대회는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요? 잼버리 대회는 지금 현재 우선은 예. 저는 각 도시로 특히 서울 등 도시로 온 잼버리 대원들을 우리가 길에서 만나면 손가락 하트도 보내주고 박수도 쳐주고 그렇게 환영하고 좋은 행사를 빨리 끝마치고 예. 원인을 규명해야지 지금 이 판국에 서로 문정부 잘못이다. 내 잘못은 없다. 전라북도가 잘못이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행사를 잘 끝마치고 그리고 이 잘못을 규명해야 된다. 단 불쌍한 여가부나 예. 전라북도로 책임 전가하지 마라. 문재인 정부로 넘기지 마라. 예. 그렇잖아요. 몸통은 항상 못 건들고 지금 5선 같은 거 보세요. 김영만 지사 못 건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깃털들만 잡아넣으면은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윤석열 대통령답게 예. 검찰총장 다 했을 때 박근혜 이명박 다 구속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좀 크게 해봐라 이거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